혹시 내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바로 이 데이터 유출이라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위협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지키고 또 만에 하나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은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댐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딱 두 단어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유출과 노출인데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댐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출은 댐에 금이 가서 물이 찔끔찔끔 새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유출은 댐이 그냥 완전히 터져버린 최악의 상황인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중한 데이터라는 이 댐을 위협하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이 댐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주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가장 큰 위협, 역시나 해킹이네요. 거의 60%에 가깝죠.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인적 오류.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실수 때문인 게 무려 33%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부 공격만큼이나 내부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큰 원인부터 파고 들어볼까요? 이 58%를 차지하는 해킹. 도대체 해커들은 어떤 수법으로 우리 댐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걸까요? 해킹 수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를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SQL 인젝션.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창고에 들어가려고 관리자인 척 속여서 문을 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크리덴셜 스토핑. 이건 더 단순무식한 방법입니다. 다른 데서 훔쳐온 아이디랑 비밀번호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 사이트에 그냥 다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식이죠. 그럼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방어벽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는 거예요. 성벽처럼요. 웹방어벽 같은 기술적인 방어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 최소 권한의 원칙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창고 열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2단계 인증,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설령 한 겹이 뚫리더라도 다음 방어선이 딱 버텨주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댐을 무너뜨리는 게 꼭 외부에서 오는 거대한 해일 뿐인 건 아닙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거의 3분의 1은 우리 내부의 아주 사소한 실수, 바로 인적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메일 잘못 보내는 거. 단체 메일 보낼 때 참조에다가 수십 명 이메일을 쫙 넣어서 보내는 경우요.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죠. 이걸 막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단체 메일은 무조건 숨은 참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둘째, 아예 메일 프로그램 기본 설정을 개별 발송으로 바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명에게 보낼 때면 정말 이대로 보내시겠습니까? 하고 확인 팝업창이 한 번 더 뜨게 하는 거죠. 이 간단한 장치 하나만으로도 끔찍한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댐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졸졸 새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바로 위발적인 노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인터넷에 훤히 공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79%.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 10건 중에 거의 8건은요. 무슨 대단한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실수는 왜 생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웹사이트에 올리는 엑셀 파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파일 안에 혹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엑셀 파일 안에 우리가 미처 확인 못한 숨겨진 행위나 열, 또는 배경색이랑 똑같이 흰색으로 칠해놔서 안 보이는 글자들.
심지어 셀에 달아놓은 메모 안에도 고객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파일이 무심코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순간 그게 바로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숨겨진 부분까지 샅샅이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노출된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 서버에서 바로 삭제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검색 엔진은 한번 본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저장해 두거든요. 이걸 캐시라고 하는데 우리 서버에서 원본을 지워도 이 사진은 인터넷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색 엔진에 연락해서 이 캐시된 버전까지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기억까지 지워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댐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일단 댐이 무너졌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골든타임은 딱 72시간, 2-3일 안에 반드시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예요. 그럼 이용자들에게 뭘 알려야 할까요? 그냥 유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둘째,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셋째, 이용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안내 같은 거요. 넷째,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이 5가지는 빠짐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유출 사고를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출된 사람 수가 1000명이 넘거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해킹처럼 외부 공격으로 인한 유출일 경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보안은요, 이미 터진 댐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댐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총체적 보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좋은 기술만 가져다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그 절차를 따르는 사람. 이 3가지가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진짜 튼튼한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댐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튼튼한 댐의 조건이 뭘까요? 첫째, 애초에 설계가 튼튼해야죠. 둘째, 물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은 명확한 운영 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셋째,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데이터 보안도 똑같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정하고 모든 직원에게 꾸준히 보안 교육을 하고 또 시스템에 약점은 없는지 계속 점검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보안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겨우 땜질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튼튼하게 잘 설계된 거대한 댐과 같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